안녕하세요. 건물주 아이 키우기 협회 대표 박익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잘 모시기 힘든 분, 하지만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 김세 작가님을 좀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김세 작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글, 그림, 강연으로 사랑을 전하는 작가 김세입니다. 최근 돈의 신에게 배운 머니 시크릿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머니 시크릿. 이 책을 보면서 와, 돈적인, 마인드적인 얘기는 다 들어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 이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북튜브를 하게 된 지 6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의 매년 1000개가량의 질문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질문들의 공통점들과 이것들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종교나 성공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의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쉽게 한 권으로 통합하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하루라는 주인공, 워킹맘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궁금할 때 모든 걸 다 답해줄 수 있는 천사가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녹여냈고, 제가 한 2년간 모든 기사에 악플하고 선플을 다 봤었어요. 이 악플의 패턴도 분석하고,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혹은 어떤 이슈에 대한 댓글에서 사람들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 질문들을 통합을 했고, 제가 받은 질문들을 통합을 해서 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하루는 대표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의 경험들이 좀 많이 녹아져 있고요. 네. 거기에 나노 단위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집어넣어서 이 시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네. 저도 부동산 투자자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 부동산도 돈을 벌기 위해서 관심이 많은 건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마인드가 이미 세팅이 돼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비슷한 책을 되게 많이 그냥 시크릿 책이라든지 네네. 그런 뭐 믿으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런 유의 네. 책들도 있고 맞아요. 부의 추월 차선이라든지 아니면 김승우 회장이 쓰신 돈의 속성 이런 책들이 있는데 네. 그런 책과 대표님의 책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다 했어. 그 사람들은 다 됐대. 왜 나는 왜 안 돼?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뭐야? 그거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열심히 잘했어? 근데 돌아오는 건 허탈해.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나는 언제쯤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난 언제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여유를 누릴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그래서 많은 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안 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럼 내가 뭐를 다르게 한 거지를 체크할 수 있게 만든 책이에요. 약간 소설처럼 네네. 꾸미시긴 했지만 네. 실제로 거기 있는 사례들은 어디선가는 있었던 그 사례들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이고 하루라는 주인공이 깨달아가는 과정들 네네. 그런 걸로 이루어진 책이 일반인이 읽기 더 좋게 쓰신 네. 측면이 많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제가 그런 책들을 보면서 했는데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안 됐지? 그럴 때 내 마음은 뭐였지? 이거는 왜 됐고 이 방법이 이땐 통했고 이건 왜 안 통했지? 이런 거를 많이 분석을 해서 네. 그거에 대한 되게 명확한 단순한 답들을 찾아서 적어놨어요.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책에서 보니까 사람한테 욕구가 있다는 거는 이제 부족한 걸 느끼는 거고 또 거기에 또 간절함, 결핍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난한 생각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된 부분이 보였었어요. 네네. 이런 가난한 생각들이 나한테 가득 차기 때문에 내가 더 큰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환하려면 나는 이미 가졌다라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걸 봤어요. 네네. 이게 사실 쉬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가졌다라는 거. 이게 좀 약간 나를 억지로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받았다는 느낌.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부족하다는 느낌보다는 가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인생의 경우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 없는 것을 확인하는 현실이 창조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내 안에 없음이 세상에 비춰질 때 없음으로 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재수가 없어.
그럼 길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재수가 없네. 진짜 재수가 없나 봐. 라는 것만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사람한테도 버림받았어? 저 사람한테도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현실과 마주하게 돼요. 네. 그것을 왜 마주하게 되느냐? 과자 같은 거예요. 과자가 몸에 안 좋아? 근데 나는 계속 먹어. 왜? 익숙하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 갔을 때 아주 건강한 음식과 과자가 있을 때 또다시 과자를 집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왜? 내가 많이 했으니까. 네. 연예인 김종국 씨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운동할 때가 어딘지를 세팅을 해놓고 관광지를 잡는다고 해요. 왜냐면 운동이 익숙하니까. 운동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편안한 감정, 익숙한 감정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운동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럼 없는 걸 발견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네. 10명 중에 7, 8명이 없음에 초점을 맞춰요. 네. 그래서 없음의 현실을 만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있음을 발견하게 됐느냐. 아주 쉬운 방법으로 지금 만약에 눈 한쪽에 뭐가 크게 나서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고 그쵸? 아프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양팔도 마비가 돼서 안 움직여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도 못 맡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막 소변줄하고 막 이런 걸로 해야 돼. 먹는 것도 먹으면 다 토하는 상태가 돼서 먹지 못해.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소원은 뭘까요? 기본적인 생활만이라도 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지면 좋겠다. 그쵸. 네. 이 사람의 소원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당연하게 느꼈다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소중하네? 라는 걸 발견해요. 네. 결핍이 주어지는 이유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네? 를 주기 위해서 와요. 모든 고통에는 고통의 멸이 있거든요. 결핍이 주어진 이유는 내 안에 결핍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네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이렇게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만약에 그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더욱더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믿음이 올 거예요. 그게 내면의 결핍이라는 거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난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100억을 벌었어요. 그럼 그 사람 과연 행복할까요? 이미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을 바꿔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부에 원인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없음과 있음이라는 건 이미 내 내면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텅 빈 구멍이 있어서 내가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돈도 명예도 사람도 혹은 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박으로 이걸 가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 내면을 바라보고 이 내면의 구멍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차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그 차이예요. 사람은 다 구멍이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결핍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걸 발견할 때 더 많은 있음이 나한테 와요. 갖고 있는 건 당연하게 느끼니까 더 이상 감사와 기쁨은 처음에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사그라들고 난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더 많은 거를 원하게 되는 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근데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원을 빌고 노력했는가를 기억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 다녀서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이런 직장 따위 없어졌으면 좋겠다. 불타버려라 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직장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사람이 실업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력서를 쓰고 잘 보이려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었구나를 그때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양자물리학에서 2개의 슬릿을 통과할 때 10개가 돼요. 이걸 통과하면 2개가 돼야 되는데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10개가 돼요. 10개가 되는데 내가 이게 왜 10개가 되지? 라는 눈으로 쳐다보면 2개가 되거든요.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펼쳐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박 대표님을 보고 부자야 라고 하면 저는 박 대표님을 만날 때마다 난 정말 큰 부자와 만났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얻어가겠죠. 근데 이 새끼 뭐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게 라는 식으로 제가 만약에 바라본다면
박 대표님하고 저랑 난 이 사람 돕고 싶지 않아가 되는 거죠.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거를 한번 꺾고 이걸 돌림으로써 네. 될 수 있는 부분이 큰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이 하루라는 빈 도화지가 생겼을 때 네. 내가 어저께 여기다가 난 안 돼 라고 적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다시 새로운 도화지가 적혀 있을 때 우리 집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대로,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대로, 혹은 내가 스스로에게 수백 번 말했던 대로 난 안 돼를 쓸 수도 있고 되로, 안자를 빼고 되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당장 그렇진 않지만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단계인 거죠. 네. 이 길에 이쪽 끝을 가보는 거예요. 네. 이쪽 끝으로 계속 가봐요. 가난해지는 길을 가는 거죠. 네. 계속해서 난 안 될 거야. 네. 난 아무것도 없잖아. 라는 식으로 해서 이 끝을 찍으면 내가 여기까지 가봤는데 이 방법이 별로 매력이 없고 효과가 없고 살맛이 안 나. 그래서 다시 반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럼 이쪽 끝으로 갈 수 있어요. 카드를 긁고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내가 갚아야 될 돈, 그러면 마음이 되게 무겁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들어올 돈으로 생각하자고 적힌 부분 봤어요. 그것도 맞아요. 공을 하나 더 붙여서 맞아요. 나에게 돈이 더 들어와. 마음은 그렇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까지도 달라지게 되고 상황도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맞는 건가요? 맞아요. 그게 론다번의 실화거든요. 론다번이 회사가 빚더미에 쌓여있고 자기도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청구서를 보면 되게 무서웠대요. 네. 청구서가 계속 빚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서가 계속 날라오면 볼 때마다 막 자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건 청구서야, 나는 돈이 충분히 있어, 나는 부자야를 자기가 믿을 때까지 반복해. 운동을 충분히 해야지 근육이 드러나는 것처럼 네. 마음 근육을 충분히 반복을 해서 이게 정말 자기가 믿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는 부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정리를 만약에 그분 되게 잘해요. 정리 부자잖아요 라고 하면 나는 부자야 라는 개념이 좀 더 익숙해져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도 리치 서클인데 네. 리치, 부라는 건 모든 영역에 다 있어요. 어떤 사람 요리를 잘하는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아이를 많이 낳은, 어떤 사람 화목한, 어떤 사람 화술이 좋은, 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환대하는, 네.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거나 정리를 잘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잘 찾아내거나 혹은 세일 물품을 잘 찾아내는 그런 재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각자의 그런 강점이 다 한 영역에서의 그 부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부자, 감정부자, 관계부자 이런 식으로 내가 부자다라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네. 실제로 내가 부자가 되는 상황이 익숙해져요. 아까 말했잖아요. 헬스를 많이 해서 헬스가 익숙한 사람은 헬스장만 찾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라는 개념이 익숙해지면 어딜 가나 부자가 될 기회만 잡고 보여요. 정말 공감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크루즈를 보내준 거예요. 정말 초대형 크루즈를 보내준데 이 할머니가 한 달 동안 여행을 하시는데 맨날 비스켓만 이렇게 드셨대요. 물하고. 크루즈 여행 하는데? 네,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그래서 뭐 드시겠습니까? 하고 메뉴를 내면 항상 자기는 안 먹는다고 속이 배부르고 뭐 더부룩하고 안 먹는다면서 비스켓만 한 달 동안 드신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할머니한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왜 이렇게 안 드시냐? 이거 다 공짜인데. 그때 할머니가 깜짝 놀라고 자기 돈 내는 건 줄 알았다고. 이미 이 돈이 다 지불되어 있어서 내가 그냥 주문한 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이 할머니는 항상 돈을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다 제공되는 크루즈에서도 메뉴판을 갖다 주니까 혹시 내가 돈 더 내야 되나? 난 돈 없는데? 라고 하니까 그 모든 기회를 다 잊어버린 거죠.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걸 찾아요. 정말 초호화 뷔페에서 1인당 만약에 100만 원짜리 뷔페가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무슨 뭐 금가루 뿌린 거, 캐비어, 뭐 랍스타, 네, 스테이크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낯설면 그걸 먹어보고 좋다고 말한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나는 가서 먹을 게 없다. 김밥하고 김치 있어서 그거 먹었어. 집에 와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라면 끓여 먹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왜? 라면, 김밥, 김치는 자기가 익숙한 거니까 다른 낯선 아주 진귀한 음식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책들이나 혹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랍스타랑 스테이크랑 같이 해서 먹어도 더 맛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밖에 못 먹으니까 먹어봐요. 나처럼 먹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먹거나 주변 사람들이 뭘 먹나를 지켜보는 사람은 네. 한번 시도해보거든요. 그게 그 집안이 바로 서는 첫 번째 발걸음인 거예요. 그 집안 전체에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때 자기가 그 집안 전체에서 첫 번째로 그걸 알려줄 수 있는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돼요. 네. 책에서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스윙월드라는 단어를 봤어요. 맞아요. 딱 앞부분에 그림이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쇠사슬이 있고 코끼리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타고 있다. 이제 그네인데 정말 내릴 수 없는 그네. 이 그네의 성격은 보면은 완전 극과 극을 달린 거죠.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을 정말 갖고 싶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인데 이 스윙월드를 탈출할 수 있는 거는 과거의 집착과 미래의 두려움이 0이 되는 순간 탈출이 된다라는 표현을 봤었어요. 이걸 조금 더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 탈출할 수 있는 거. 인간이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경험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연인이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해서 연인을 만났는데 연인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생겨서 아 이럴 거면 차라리 헤어져! 그리고 헤어진 상태에서 너무 허탈하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래요. 그러면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꼭 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네. 꼭 없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네를 알아차리는 게 네.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빵이 되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깨닫는 거죠. 이해해야 된다고 표현해요. 경험해서 아는 거죠. 경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별똥벌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 본다던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딱 눈을 마주치면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낸다던가 내 아이가 막 태어나는 그 과정. 자, 그럴 때 내가 행복한 기억들로 간직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과거에 대한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게 바로 레인보우 월드의 상태예요. 내가 이 순간 존재한다. 과거도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100% 집중한 상태. 그런 감정이 계속 꾸준히 쭉 가면 좋지만 또 이게 또 사라지잖아요. 그런 감정이 이제. 근데 내가 이런 감정에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상태구나 라는 걸 안다면 네. 그 감정의 순간들을 조금씩 늘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 벌면 여행 가자 라고 하잖아요. 네. 여행 가서 뭐예요? 내가 휴양을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쉬는 거죠. 네, 마음이. 네, 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쉴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 오히려 이 현실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 보면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아예 없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몇 주 동안 자기의 숲속에 있는 별장에 가서 책만 본다고 했어요. 근데 책을 하루 종일 보겠어요. 책도 보고 산책도 하고 사색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나무도 보는 거죠. 네. 그 시간이 나를 바쁜 스케줄에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모든 부자들은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가 왔을 때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정도의 돈의 그릇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이게 만약에 코끼리 그네라고 했을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바구니를 들고 있어요. 바구니에 있는 금화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흘러내리는 그쵸. 흘러내리는데 막 주술 수도 없고 그네가 계속 움직이니까. 내리지 않는 이상.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출렁출렁하면서.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았다가도 어디다 다 쓴지도 모르고 막 청구서 날라오고 너무 복잡하고 그럼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막 이게 정신이 없어. 근데 부자들은 이 정신없음에서 나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다가 내 그 말을 즐기면서 하나씩 갖다 넣는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게임처럼 불어나겠네, 팝콘처럼 튀겠네, 흔들리는 곳이 아니고 고요한 마음 안에서 그것들을 정해요. 그게 스윙월드와 레인보우 월드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스윙월드는 그네 타는 것처럼 정신없는 세상이지만 레인보우 월드는 무지개처럼 찬란하게 재미있게 여러 가지 색깔로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스윙월드는 까만색밖에 없어요. 까만색하고 잿가루. 그걸로 그림을 그리니까 재미가 없죠. 내가 스윙월드 있네를 알아차리면 그 순간 나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들어온 것도 나니까 그 문으로 나가면 돼. 스윙월드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보통 사람들은 잘 판단을 못 하는데, 저는 그 판단하는 기준으로 너무 좋은 걸 제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신의 소리인가? 프로그램의 소리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하면서 이걸 했는데, 그거를 대입하면은 내가 현재 스윙월드 안에 있구나 없구나를 좀 알게 되고, 한 발짝 뒤에서 바라봤을 때 그 제로 상태에 빠져나오는 상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10명에 7, 8명은 내 머릿속에서 들리는 모든 생각이 다 내 생각인 줄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것은 프로그램, 똑같은 말만 반복되는 녹음기예요. 어떤 생각을 믿을 때 힘이 쭉 빠지나요? 머릿속으로 막 이런저런 생각하잖아요. 너는 뭐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77 맞은 게? 야, 너 그렇게 해갖고 노력이 부족하잖아. 야, 그래갖고 미래에 네가 어떻게 되겠어? 패턴이 딱 2개예요. 과거를 후회하게 하거나 아니면 미래를 두려워하게 해요.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보면. 맞아요. 보통 그래요, 진짜. 집에 와서 갑자기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이때 이 말 했어야 됐는데. 이 생각을 근데 내가 내 생각이라고 믿으면 힘이 솟나요? 아니면 힘이 빠지나요? 완전 빠지죠. 힘이 빠지게 하는 건 프로그램의 소리예요. 그럼 내가 다음에 나는 이 시간에 꼭 말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인정받지 못할 거야. 사랑받지 못할 거야. 네. 내가 또 노력해야만 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참 사랑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 두려움. 두려움에서 온 거죠. 그럼 이건 프로그램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아니 너는 이따위로밖에 못해?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는 이렇게 살면 못 살아. 라는 생각을 내가 반복하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말은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진실이라고 믿으면 정말 진실로 펼쳐져요. 그것도 대대로. 안 좋은 소리까지도 이제 인지를 했어요. 이건 거짓이야. 프로그램 소리야. 난 다른 생각을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꾸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익숙하니까. 네. 근데 이 생각하면 난 너무 괴롭잖아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하기 싫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가장 나를 힘 빠지게 하면서 오랫동안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 난 사업가로서는 이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걸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막 계속 내 안에 들리면은 떨쳐내고 싶은데 떨쳐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 개념이 2가지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개념과 부자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근데 프로그램의 생각은 나를 점점 더 힘 빠지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생각이거든요. 네. 내가 실수했잖아. 바보 같으니? 라고 믿었다고 해봐요. 프로그램의 생각을. 그런데 이 생각을 그래 나 실수했어. 그래 나 잘못했다. 나 바보다. 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인정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 있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네, 죄책감 느껴지고 바보 같고 무능력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느낌에서 그래 내가 실수한 건 사실이지. 하지만 어제 실수했다고 해서 오늘 실수하라는 보장은 없잖아. 내가 계속 실수하라는 보장은 없잖아. 난 이 실수를 통해서 지혜로워졌어. 현명해졌어 라고 방향을 확 바꿔버린대. 배의 방향을. 실수했으니까 망할 거가 아니고 실수했으니까 나는 더 잘 될 수 있어. 이 실수를 통해서. 왜냐면 같은 실수를 안 할 거니까. 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례가 필요하잖아요. 네. 김밥만 먹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되게 맛있게 먹는 걸 봐요. 네. 그러면 그것이 맛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이 저 사람도 똑같은 상황에서 더 크게 성공했네? 라고 하면서 그 사례를 자꾸 갖고 오는 거예요. 실수에도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한 100명을 갖고 와봐요. 그러면 이거 별일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보면 세상이 안 보여요. 그쵸. 네. 이게 가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서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건 아니었잖아 라고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는 게 메타인지라고도 하고 관찰자의 눈으로 보는 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 눈이 이렇게 가려졌네? 떼면 되겠네? 어떻게 떼?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지? 만약에 내가 한 30년 지났는데 30년이 지난 내가 돼서 바라봤을 때 나는 그때 30대 혹은 40대에 내가 이 건물을 투자를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70년 동안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까?
실수를 많이 해도 10번 중에서 5번이라도 성공을 했어서 큰 부자가 됐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과 스윙홀드의 프로그램으로부터 나를 떨어내는 방법은 시공간적으로 멀리 가져가요. 시간적으로 죽을 때 나는 뭘 후회할까? 이거를 실수해서 바보 같다는 걸 후회할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 걸 후회할까? 그럼 결정이 나오죠. 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가리고 있던 걸 벗게 된 거예요. 또 책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네. 진동수가 높은 나의 감각. 그 나침반이라는 표현도 했는데요. 네. 진동수가 높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두 명이 시간적인 차이만 있었지 두 명이 존재한 거예요. 하나는 난 망했어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는 너 진짜 잘했다? 너 정말 잘했어. 네가 한 게 맞았어. 넌 사람을 돕는 존재야 라고 믿는 존재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진동수가 높은 걸까요? 당연히 더 완전히 잘된 그쵸. 케이스에서. 그럼 내가 둘 중에 어디를 가고 싶나요? 진동수가 높은 쪽으로 가고 그럼 싶죠. 내가 이거에 계속 익숙해지도록 네. 느껴보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네. 그랬을 때 나는 이게 익숙하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잖아요. 그쵸. 이 부자 맛을 내가 느낀 사람은 부자의 미래를 확 땡겨올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무거나 먹어야지 하고 나가면 아무거나 먹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나 김치찌개 땡기는데? 김치찌개 먹을 건데? 무슨 김치찌개? 멸치 육수? 아니면 돼지고기? 난 돼지고기 들어간 거 먹을 건데? 돼지고기 들어간 거 밥하고 해갖고 돌솥밥 있는 대로 갈 거야?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계속 디테일하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상상을 하면 이 사람은 아무거나 먹을 거야? 김치찌개 내가 딱 원했던 그 집을 찾을까요? 구체적으로 찾아서 쭉쭉쭉 들어가는 게 그쵸. 맞겠죠. 만약 그날 못 먹는다고 해도 언젠가 반드시 먹게 되죠. 그쵸.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되고 싶은 거, 경험하고 싶은 것을 미리 느끼고 군침을 흘리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이영자 씨 보면은 먹을 거를 묘사할 때 장난 아니잖아요. 묘사력이 엄청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먹잖아요, 꼭. 그쵸, 먹죠. 가서. 근데 만약에 그게 건물을 탐색하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여기에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다시 팔면 얼마가 나면 다시 나는 뭘 살 거고 그게 부자의 집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의 아주 마음이면. 구체적이죠.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그걸 다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네. 여기서 누군가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느껴보지도 못하겠어요. 모르는데 뭘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또 누군가 발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TV에 나오는 거? 그걸 내가 경험해 보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런 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그 초호화 유람선에서 내가 먹어도 되는데 그걸 몰라서 비스켓만 먹은 할머니를 선택하는 거죠. 그쵸. 네, 그냥 그 사람은 그게 편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정말 좋은 여행 가서 좋은 거 구경하시고 좋은 와인이에요. 드세요. 난 소주가 최고야.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그분의 선택이에요. 그것까지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대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을 망칠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은 저게 편해. 저 사람의 방식이야. 나는 이게 좋아. 치즈의 와인에 최고급 샴페인, 여기 아름다운 야경, 기왕 여행 왔으니까 난 즐기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내 거에 즐기면 돼요. 제가 어떤 탤런트의 사례를 봤는데 시어머니가 펜션에 가면 그 문틀까지 다 닦으신대요. 거의 한 10시간 동안 청소를 한대요. 놀러간 펜션에. 근데 이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저는 바다에 왔으니까 바다 갈 거예요. 어머니는 그 닦는 거 좋으시면 닦는 거 하세요 라고 말하고 나온대요. 근데 그 며느리가 저는 예전에는 좀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만약에 50년, 60년 동안 펜션 갈 때마다 10시간 이상 청소를 하면 이 사람 행복할까요? 절대 언젠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평생 할 게 아니라면 그냥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나아요. 그럼 나는 바다 가면 즐기는 며느리, 이 시어머니는 펜션이 들어오니까 닦아야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각자의 삶이 창조되는 거예요. 각자의 선택과 각자의 책임은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강요할 수 없어. 내가 랍스타가 맛있다고 이 사람은 랍스타 알러지인데 내가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가 자기 의식에 맞는 삶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믿음이 있고. 분명히 잘 되고 싶으니까 이런 걸 듣고 이제 이런 결심을 하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이 잘 안 되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뭐 시각화,
뭐 네. 긍정 확언 이런 거에 맞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제 어떻게 긍정 확언과 시각화만으로는 안 된다. 그때 느낌과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봤어요. 그때 그게 완전히 온전히 느껴졌을 때 아까 얘기하셨던 미래의 나를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이런? 맞아요. 네. 느낌, 감정, 그리고 반복. 여기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시각화 긍정 학원 했을 때 막 마음이 막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면 이만큼 또 올라오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네. 좋은 신호예요. 좋은 신호예요. 항상 그 감정이 유지되면 우리 더 빨리 당겨지는 거 아니에요? 쾌, 불쾌, 중간 단계가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네. 소원은 쾌, 불쾌, 덤덤한 중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경험상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뭔가 이루어지는 게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내가 이쪽 끝에 있는 거예요. 네. 이쪽 끝에 있을 때 네. 배를 방향을 확 돌리려면 네.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일로 네. 가야 되니까. 네. 그때 6회가 있으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떨리고 설레고 하면 여기까지 와요.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쾌를 붙잡으면 다시 불쾌로 가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불쾌해서 쾌로 갔잖아요. 네. 쾌로 간 다음에는 덤덤함으로 나아가요. 네. 바다에 어느 정도 선이 닿으면 엔진을 꺼버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낚시하잖아요. 네.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 부자로 치면 가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각화, 긍정하고 노건, 감사일기, 뭐 기타 등등 해갖고 막 확언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여기까지 온 다음에 편안한 곳에서 돈들을 잘 놓고 이 돈들이 무럭무럭 싹트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때 내 마음은 짜릿해 미쳐 죽어! 일까요? 아니면 덤덤할까요? 굉장히 덤덤하죠. 그쵸. 그게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내 감정의 변화가 불쾌와 두려움만 아니면 돼요. 덤덤한 거. 오히려 뭐 비가 너무 오기를 소원했어요. 그럼 비가 오는 날은 막 뛰겠죠. 근데 비가 계속 오면 또 비 오네?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덤덤한 상태가 편안한 상태라는 거죠. 쾌가 많이 느껴지면 지금 내가 전속력으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로 가는 것이 끝나서 현실화가 되면 덤덤이 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쾌는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게 이 현실을 이렇게 빠르게 땡겨오는 게 돼. 이 쾌라는 감정은 사람을 실행하도록 신명나게 해줘요. 그래서 이 행동이 반복으로 쌓였을 때 결과가 나오죠. 그쵸.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나는 덤덤하게 편안하게 이것들을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시도와 반복인데 어느 순간 점점 더 많이 쌓여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다 가졌잖아. 다 가졌는데 별게 없네. 소용없네. 라고 하면 다시 소용없는 데로 가요. 그 순간 감정을 되게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부를 계속 유지하는 부자의 경우에는 네. 부가 왔을 때 내가 이토록 간절히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다니 감사합니다를 매일 해요. 션하고 정혜영 부부 보면 션이 내가 이런 천사랑 살고 있네. 천사가 아이들을 낳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저 사람이 국민 내 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가식이다. 그리고 그쵸? 막 TV에 나오기 위해서 일부러 막 저런 손가락질하고 비난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불쾌해서 쾌로 왔고 이 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있음의 현실이 또 펼쳐져요. 근데 가져봐야 소용이 없잖아로 가면 바람도 피고 돈도 엉망진창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불쾌로 가는 거예요. 와. 이게 스윙 월드의 원칙이에요. 같은 속도로 가요. 굉장히 빠르게 돈을 번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망하고 굉장히 빠르게 유명해진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무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때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되게 좋은 긍정학원이 지금 너무 좋고 감사해. 네.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지금 너무 좋고 감사한데 더 좋은 것도 오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음식을 시켜놨어요. 네. 더럽게 맛이 없네. 라고 하면 곧 배달될 음식도 맛이 없는 게 오거나 아니면 배달 사고가 나서 안 와요.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이미 주문해놓은 쾌, 불쾌가 다 섞여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 또 와요. 그래서 좋은 학원이 나는 지금도 좋은데 더 좋은 게 오고 있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이 온다. 나는 신을 신뢰한다.
우주를 신뢰한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이 오는 것을 알고 나는 이미 가지고 있음에 충만하다. 나는 아쉬울 게 없다. 너무 좋다. 식당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쉬울 게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근사한 음식을 했어요? 라고 하면 안에서 서비스를 몇 개를 더 줘요. 그쵸? 맞아요. 칭찬해주니까 기분 좋아서 더 나오는. 그쵸. 그게 현실 원리랑 똑같아요. 와. 션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천사를 낳았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아내랑 자식도 뺏길 수도 있어요. 돈만 벌어다 줬지 나중에 갔을 때 문 쾅쾅 닫아버리고 막 이런 현실들이 많잖아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해서 이 저 먼 불쾌의 끝에서 쾌로 왔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 쾌가 얼마나 나의 오랜 소원이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현승원 의장님하고 인터뷰했었을 때 그분 30대인데 100억을 기부를 했잖아요. 네, 네. 100억을 없는 사람도 있는데 3천억 자산가인데 지금 또 되게 더 큰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항상 얘기했던 게 익숙함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게 내가 3천억이에요? 자산을 가졌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게 된대요. 근데 이 3천억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그게 시험에 드는 순간인 거죠. 내가 가진 걸 잊어버리게 돼서 내 거를 어떻게 보면 폄하하게 되거나 그렇게 하는 순간 진짜 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하고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내가 만약에 딱 하루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3천억 자산 가야 내가?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럼 내가 오늘 아침을 시작할게.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하루를 끊을 때 저는 이제 푹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죠. 근데 다음날 만약에 하루가 또 주어져요.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3천억 자산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100원만 있어도 내가 100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다음날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 책에 저는 제일 충격적이면서도 기분 좋았던 문장 중에 하나가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지금 뭐 직원이 뭐 10,000명이 넘고 월 매출이 1조가 넘고 내 자산이 몇 천억이고 이게 아니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돈이 없었을 때도 이미 행복한 마음가짐을 가진 거야. 난 지금 이 돈이 있는데도 돈이 없었을 때랑 똑같은 누가 대우를 나한테 해줘도 나는 불편하지가 않아. 나는 부도 경험해봤고 가난도 경험해봤어. 나는 나의 초심을 잃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원이 되게 무겁고 1억이 되게 가볍다는 걸 난 기억하고 있어라고. 그 문장을 제가 여기다 실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그 스윙 월드를 벗어난 레인보우 월드의 사람의 말이에요. 이것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난 이걸 배웠네. 저걸 통해서 난 이걸 배웠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하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부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나름 이 책도 보고 그리고 우리 작가님의 또 여러 강의, 유튜브 내용을 들으면서 그 시선을 돌리려고 많이들 애를 쓰실 거예요. 많이 돌리고 이미 돌리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 삶을 멋있게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꼭 뭔가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선 돌리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만약에 매일 루틴처럼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3가지 정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이 나야 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 라고 할 때 영어로는 I am angry잖아요. 그럼 나는 angry잖아요. 그쵸, 나는 angry다. 그쵸, 나는 angry인데 그 화가 내가 아니야 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화가 올라왔네, 화가 지나가네 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차 주차해놨는데 잠깐 커피 갖고 딱 왔는데 이렇게 딱 붙어있어요. 기분 어때요? 되게 안 좋죠. 이 조그만 것에 돈 날렸네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구걸하는 자가 와서 돈을 달라고 해요. 돈 줘요, 안 줘요? 지금 나도 열받아 죽겠는데 뭐가 같은 거야?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내가 화라고 인식하는 단계예요. 화에 휩싸인 단계, 빨간색이 돼요. 네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딱 들었는데 나이트클럽 전단지예요. 이 주차 티켓처럼 보인 나이트클럽 전단지였어. 그걸 딱 발견한 순간 나는 기분이 어때요? 순간 살았다. 안도감이 확 들죠 이제. 그쵸? 돈 벌었다. 네, 돈 벌. 그때 구걸한 자가 와서 구걸을 해요.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좀 유한 마음으로 그 분을 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 감정일까요? 아니면 감정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일까요? 나는 스쳐 지나가는 그걸 알면 돼요. 화가 올라왔네? 화가 났네? 네. 나는 주차 딱지를 내고 이 돈이 너무 아깝구나. 그래서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관찰해 주는 거예요. 내 친한 친구가 나 짜증나. 그럼 왜 짜증나? 맞아, 짜증날만 하다라고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 이 마음이 사그라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도 안 만져. 불평하지 마! 이러면 이제 이게 확 눌리면서 나중에 더 크게 확 올라오거든요. 네. 압력이 되게 세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정이 내가 아니네를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하기가 되게 좋은 건 감사일기를 쓰는 거. 감사일기를 그냥 나는 감사하다라고 한 줄만 쓰세요. 대상은 필요 없고요. 그러면 나는 감사하다의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가 감사한지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쵸. 그럼 만약에 뭐 눈이 보여. 네. 냄새를 맡을 수 있네. 팔다리 멀쩡해. 아직 젊다. 감사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네. 네. 그쵸.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이제 막 몇 개를 빠르게. 네. 너무 길게 적으면 짜증나니까 네. 빠르게. 분심 들지 않게 빠르게 하는 게 좋고. 이따 찾기. 이따 찾기는 이제 해빙의 개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가지고 있다는 부자의 마음이에요. 감사와 있음은 부자가 되는 기본 세팅이에요. 이 수저랑 젓가락이 똑같아요. 네. 있어.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나는 있어. 라고 생각하고 또 찾는 거예요. 뭐가 있어? 팔다리가 있네. 머리카락이 있네. 그 다음에 핸드폰이 있네? 펜이 있네? 있다를 계속 찾아요. 그럼 기회가 있다도 보여요. 돈 벌 기회내도 보여요. 이건 피할 기회내도 보여요. 있다를 계속 찾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하고 또 어울려요. 끌어당기면 법칙은 끼리끼리 모이게 하거든요. 정말 공감되는 것 같아요. 부자 옆에는 부자가 있고 네.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네. 사기치는 사람 옆에는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내가 있음을 계속 발견하고 감사를 계속 찾으면 이게 부자의 숟가락젓가락이니까 그리고 내가 감정과 나를 자꾸 분리하는 건 스윙월드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네. 요걸 하면 이제 완전 변화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노력으로 이걸 실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알아야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감사일기나 뭐 학원이나 이런 내용이 대표님 이전에 또 다른 분들이 이미 다 얘기를 해놓은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누군가 또 그 실천을 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감사일기했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엔 손만 아프고 결국엔 밀린 일기 쓰는 그런 식이 되니까 이건 소용없어. 이렇게 거의 끝나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사실. 그 감정에서 망한 거예요. 감정에서? 네, 감정이 이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쓸 때 내 감정이 쾌가 돼야 되는데 쾌가 안 된 거죠. 불쾌가 된 거죠. 써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쓰는 걸로 변하는 순간 해야 한다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 네. 해야 한다가 되면 할 수 있다예요. 근데 아마 이게 감사일기 쓰는 분들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빠져버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짧게 쓰라는 거예요. 짧게. 나는 감사한다. 타라락. 단어만 차라락. 나는 있다. 타라락. 그거 끝내버려요. 진짜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때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순간도 오잖아요. 아니면 큰 사건이 터졌거나 그러면 그 감정을 참 바꾸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때 감사일기를 써도 전혀 감사하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때 화가 나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군요. 화랑 나랑 분리가 되는데 화가 나랑 붙어 있잖아요. 네, 분리가 안 되잖아요. 아까 빨간색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앞이 안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잡기가 쉬워요. 모기가 안 보이면 잡혀요. 근데 불을 환하게 켜면 보이죠. 저기 있네. 그거랑 똑같아요.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진짜 화가 나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지만 오늘은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내가 장하고 감사하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딱 한 줄만 쓰고 잘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불쾌해서 쾌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가봤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짜증이 나겠어요. 그쵸. 그래도 나는 돌릴 거야. 이게 돌리는 거란 말이야.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이 배를 돌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은 후대에 완벽한 영웅, 이 집안을 살린 사람으로 기억 남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거 확 돌릴 수 있어요.
결심하면 방향만 돌리면 아무리 느려도 네. 도착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 방향. 방향을 체크를 하면 나중에 가속도가 없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은 네. 감정에서 나를 분리하는 거 첫 번째 하나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일기를 쓰라는 거. 네. 내 그 있음에 그 존재를 보는 거죠. 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면 제일 좋겠죠. 네.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하고 싶을 때. 뭐든지 다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면 지옥으로 가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소원 적는 노트 같은 게 있어요. 2024년 다 같이 세계 여행 간다. 네. 일단 뭐 이번에 와디즈 펀딩 뭐 네. 1억 달성한다. 네. 네. 이번 책 나온 거 사람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간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그거 쓰고 진짜 되게 빠르게 쓰고 다 덮어버려. 감사합니다 쓰고. 진짜 빠르게.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힐끗 보고 내일 쓰고 덮고. 근데 그게 만약에 오늘 못했어. 그럼 내가 죽어야돼가 아니고 오늘 못했네? 그럼 내일 해야지. 게임하듯.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군요. 게임하듯. 네.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은 반복해서 내가 습관이 붙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간단하고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하면서 방향도 점점 맞아지고 네. 잘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세 작가님이 내 아이의 어머니시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브로커를 이제 지나셨는데 브로커인가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 영상 할 때마다 네. 이거는 조금 별외 질문으로 그런 걸 많이 여쭤봐요. 네. 20대의 김세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맞아요. 저를 만나면 네. 제가 진짜 안 자고 많이 울고 그랬거든요. 네. 막 폭식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푸는지 몰랐던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애를 넷이나 낳는데 걔네가 하루에 놀이터를 4번씩 가는 애들이라서 너는 무조건 좋은 것만 먹고 운동하고 고민할 시간 없어. 빨리 자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어. 너는 네. 체력이 정말 튼튼해야 돼. 거기다 개랑 고양이까지 키우니까 너는 네 몸을 보호해야 돼. 네가 걱정할 일 아무것도 안 생기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너는 매일 평범하게 살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만 해.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은 2030 분들도 되게 많이 보세요. 물론 돈에 관심 있고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는데 2030 세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사랑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실패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실패하기 제일 좋은 나이에요. 연애도 이상한 사람도 만나서 이런저런 관계를 다 겪어봐야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고생도 하고 돈도 못 벌어보고 사기도 당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해야지 또 대조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에게 분명히 얻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이 나를 성장시킨다고 봤을 때 지금 내 인생에서 이건 진짜 삭제해버려야 돼 라고 하는 것들도 나중에는 그게 다 디딤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빠르게 자주 실패를 반복하면서 나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그거 작게 실수하고 쬐끔 잃고 지금 왕창 벌었지 라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엄청 복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 안 하면 정말 뼈를 치고 후회하십니다. 건강한 음식 드시고 네. 건강을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참 긴 시간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네. 좀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그 틱낙한 스님께서 뽑은 시집에 나온 작자 미상의 시가 있어요. 그 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고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여러분의 오늘 한 걸음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쾌와 불쾌 사이에서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하셨다면 그 한 번의 걸음이 결국은 여러분을 이 집안의 영웅으로 만드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아엽 TV도 많이 보시고 사랑해주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하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우리 김세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더 많은 좋은 영상 올리니까 앞으로도 또 계속 시청 지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